국세청에 안내를 받고 신고를 하게 됐다. 그렇게 되면 20%인 60만 원 그대로 감면 없이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 납부지연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자면 8% 상당의 연 이자율로 계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 60만 원 플러스 알파의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박성훈의 세무노트 박성훈 세무사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 직전 리스크 관리적인 부분과 세금 납부가 부담스러울 때 어떤 식으로 좀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은 부가가치세 신고 자체를 놓친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우리가 부가세 신고 기한을 놓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큰일 났네, 어떡하지, 멘붕에 빠져서 계속 미루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기한을 놓쳐도 기한 후 신고를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가산세 부담이 완화되기 때문에 신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기한 후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가산세가 붙는지, 자진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 감면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가세 신고 기한을 놓쳤다. 그럼 기한 후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간단합니다. 홈택스의 기한 후 신고 메뉴로 가서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절차 자체는 정기신고와 동일하다고 보면 되는데, 정기신고와 다른 부분은 가산세가 붙는다는 점이겠죠. 신고서 작성 같은 경우에는 정기신고와 동일해요. 매출을 불러오고 입력을 해야 될 부분도 입력을 하고, 매입 부분들도 세금계산서 다 이제 불러오고, 만약에 추기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기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납부액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 단계가 가산세를 계산하는 과정인데요. 기본적으로 기한 후 신고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 20%와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지연 가산세에 대한 부분 두 가지가 발생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가산세는 기본적으로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가산세를 반영을 하고 신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납부서가 나오게 되고 납부를 바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진해서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부가세 신고 기한을 놓치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국세청에서 신고를 누락한 것 같으니 신고를 하셔라, 이런 안내를 받고 난 이후에 신고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없으니까 이 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좀 전에 제가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일반 무신고와 부정 무신고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부가세 신고 기한을 놓쳐서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 무신고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고, 이때 가산세는 납부의 세계 20%입니다. 부정 무신고 같은 경우에는 40%입니다. 그리고 납부지연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에 대한 이자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미남일수로 곱하고 1일 0.02%의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부담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한을 놓쳤다 하더라도 빠르게 신고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납부지연 가산세는 부가세 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하는 날까지 누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제가 신고 누락된 것 같다라는 어떤 안내를 받기 전에 자진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가산세를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신고 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가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산세가 200만 원이 산출됐다 하더라도 이런 감면을 받으면 100만 원만큼 절감이 되겠죠. 그리고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를 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의 30%가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를 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의 20%가 감면이 됩니다. 이런 가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라면 최대한 50%를 감면받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무조건 빨리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산세 감면을 받는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납부의 세액이 원래 300만 원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 납부를 한다라고 하면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납부할 세액의 20%의 50%인 30만 원이 무신고 가산세가 되고요. 그리고 납부지연 가산세 30일 기준으로 대략 말씀드리면 약 2만 원 정도 됩니다. 즉 가산세가 대략 32만 원 정도로 발생하게 되고요. 근데 만약에 국세청에 안내를 받고 신고를 하게 됐다. 그렇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 20%라고 말씀드렸죠. 20%인 60만 원 그대로 감면 없이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 납부지연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납부일까지 기간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자면 8% 상당의 연 이자율로 계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 60만 원 플러스 알파의 부담이 될 수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본세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자진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배 이상의 가산세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산세 부담이 아깝다면 지금 당장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상황이라서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가세 신고를 놓치는 바람에 제때 환급을 못 받은 경우, 이때도 기한 후 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한 후 신고 자체가 담당 공무원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환급이 되게 되면 환급 결정을 해줘야겠죠. 그럼 환급 결정을 해줄 때 기한 후 신고 같은 경우에는 정기 신고하는 것보다 조금 더 까다롭게 환급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의 담당자가 해당 매입건에 대해서 실제 사업용 지출이 많은지에 대해서 소명을 요청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 과정에서 사업 지출이 맞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급 금액이 감소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필요한 소명 과정을 피하려면 제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세 신고 기한을 놓쳤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홈택스를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세무대리인을 활용을 해서 기한 후 신고를 가급적 빨리 하셔야 가산세에 대한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4주 동안 부가세 확정 신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세용 선택부터 기한 후 신고까지 제가 이렇게 짚어드린 부분만 숙지하고 계셔도 부가세 신고가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유익한 세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